프랑스인 엘리자베스 리솔과 그녀의 등반 파트너 토마스 마키에비치가 난가 파르바트에서 곤경에 처했습니다. 2018년 1월 25일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산 중 하나인 난가 파르바트 해발 약 26,000피트 지점이었습니다. 7년 동안 6번의 실패 끝에 그들은 마침내 정상에 올랐습니다. 조명의 등반과 산소도 없고 셰르파도 없이 한겨울에 말이죠. 그리고 갑자기 그는 아무 예고 없이 시력을 잃었습니다. 어둡거나 흐릿하지 않고 앞이 전혀 안 보였어요. 킬러 마운틴 정상에 혼자 영하 40도의 바람 속에서 그의 눈은 얼음으로 굳어 완전히 감겨 있었고 가장 가까운 도움조차 며칠이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동료는 어떤 훈련도 매뉴얼도 그리고 아무리 큰 용기라도 결코 완전히 준비시켜줄 수 없는 결정을 60초 안에 내려야 했습니다. 그녀가 다음에 한 일과 그로 인해 벌어진 일들은 거의 믿기 힘듭니다. 익스트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당신이 떠난 후에 사람들이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길 바라시나요? 저 거위는 이미 떠난 것 같았어요. 코맥 마코비츠는 처음부터 등반가가 아니었고 10대 때 중독성 물질에 심하게 빠졌었습니다. 수년 동안 그는 점점 더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고 어떻게 벗어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 모습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몇 년간 재활치료를 받은 후 토맥은 중독을 극복하고 자기 발견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는 요트를 구입해 폴란드 북부의 마주리 호수들을 항해했습니다. 얼마 후 그는 인도로 비행기표를 예약해 6달간 나병 아동들에게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아시아에 머무는 동안 그는 처음으로 거대한 히말라야 산맥을 보았고 이 산맥은 나중에 그의 열정이자 집착이 되었습니다. 포맥은 열정을 채우기 위해 히말라야 작은 봉우리들을 등반했고 첫 진정한 원정은 2008년에 있었습니다. 그는 등반을 사랑하는 동료이자 자유로운 영혼인 마렉 클로노프스키와 함께 캐나다에서 가장 높은 산인 로건산을 횡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겨울에 이 일을 해내고 싶어 했습니다. 곧 토맥은 산에서는 삶이 완전히 고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과거, 당신의 미래, 오직 당신과 산, 그리고 생존의 고통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무디게 할 필요 없는 오히려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고통이었습니다. 토맥과 그의 등반 파트너 메릭은 돈이 많지 않았지만 그것이 그들을 두렵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장비의 대부분을 중고로 구입했습니다. 6주 동안 그들은 준비를 하며 산의 여러 봉우리를 오르내렸고 기온이 화씨 영하 49도까지 떨어지는 얼어붙은 황야를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외딴 봉우리에서는 추위가 시작에 불과합니다. 마운트 로건은 세인트 엘리아스 산맥에서 가장 큰 봉우리 중 하나로 이 산맥은 거칠고 예측할 수 없는 날씨로 유명합니다. 눈보라는 어디서든 갑자기 나타나 등반가들을 며칠, 때로는 몇 주 동안이나 시야가 전혀 보이지 않는 화이트아웃 상태에 가두기도 합니다. 토맥과 메릭이 여정을 시작했을 때 거센 폭풍이 산을 강타했습니다. 그들이 더 높이 올라갈수록 눈이 쏟아졌고 텐트를 산산조각 내며 얼어붙은 경사 아래로 굴러떨어지게 할 만큼 강한 허리케인급 바람에 맞섰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끊임없는 어둠 속을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희미한 헤드램프 불빛만이 로건산의 복잡한 미로를 통과하는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이런 순간마다 토맥은 살아있음을 느꼈고 이는 거칠고 순수한 경험이자 세상을 바라보는 드문 방식이었습니다.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그는 목표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것은 수마일에 이르는 눈과 얼음, 가파른 경사, 그리고 심지어 벌어진 크레바스와의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퍼즐을 정신력으로 풀며 지쳐 돌아올 때까지 계속했습니다. 이는 폴란드 여행상과 콜로스 올해의 발상이라는 큰 성과를 안겨주었습니다. 이 탐험과 상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토맥은 이제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그가 폴란드로 돌아와 평범하게 살고자 9시부터 5시까지 일하며 아내의 육아를 도왔지만 이런 생활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곧 그는 다시 모험을 떠나고 싶어 안달이 났고 다음 모험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고 싶었고 단조로운 삶의 지루함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그를 또 다른 위험한 산으로 이끌었습니다. 첫 번째, 원정 약 1년 후 그는 중앙아시아 텐산 산맥에 있는 23,000피트 높이의 칸텐그리 산을 혼자 등반했습니다. 이렇게 외로운 모험에서 위험한 도전을 극복한 성공은 톰에게 자신감을 10배로 키워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결단력 있고 유능한 알피니스트라 생각했으며 그에게 어울리는 곳은 오직 히말라야 뿐이었다. 바로 이곳에서 토맥은 처음으로 난가 파르바트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봉우리는 너무나 위험해서 많은 사람들이
킬러 마운틴이라는 더 음산한 이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등반가들은 난가 파르밧을 보고 경고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토맥은 그것을 보고 자신이 인정받는 느낌을 받았고 그것은 그의 새로운 집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위대함을 향한 열망이 큰 대가를 부른다는 걸 곧 알게 됩니다. 이 혼돈의 여정엔 잠시 우회로도 있었습니다. 매주 패트리온에서 저는 더 깊은 무언가를 공유합니다. 독점 영상이나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분석, 혹은 유튜브에는 올리지 않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와 함께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고 싶으시다면 패트리온의 엑스트림 커뮤니티에 함께하세요. 그곳에서 뵙겠습니다. 2010년 토맥과 오랜 친구 메리 클로노프스키는 가장 위험한 도전을 위해 다시 만났습니다. 그들은 한겨울 얼어붙은 경사를 처음 등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위험한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등반 커뮤니티에서는 그것을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하는 실수라고 불렀고 토맥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난가 파르바트에서 겨울에는 실수가 교훈을 주지 않습니다. 실수는 생명을 앗아갑니다. 토맥은 이름을 역사에 남기려는 도전에서 이 모든 상황에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그러나 그의 동기는 개인적 성취를 넘어섰습니다. 그는 누구나 산을 오를 수 있고 정상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곳임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는 중독을 겪은 사람들도 삶에서 긍정적인 일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토맥이 원정 준비를 시작했을 때 그는 산에 도착하기도 전에 여러 가지 작은 장애물들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그는 주요 후원사도 부유한 집안 출신도 아니어서 그와 메릭은 항상 돈을 아끼려 노력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온라인에서 할인받아 구입한 농업용 밧줄을 사용했고 토맥은 부업으로 풍력 터빈을 설치했습니다. 오늘날 난가 파르밧을 등반하려면 허가증만 해도 1인당 4,000달러 나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그는 항공권, 몇 주치의 보급품과 식량, 그리고 물론 산에서 자신을 따뜻하게 해주는 나머지 장비들까지 모두 직접 부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토맥에게 이런 것들은 모두 사소한 장애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진짜 도전이 바로 그 산 자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0년 말 토맥이 난가 파르바트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그는 경량 알파인 스타일 전략으로 정상에 오를 계획이었습니다. 즉 셰르파의 도움 없이 최소한의 보급품만 가지고 산을 오르려 했던 것입니다. 이 방식은 자급자족 스타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하다고 여긴 건 토맥이 보조산소 없이 등반하기로 한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더 높이 오를수록 산소 농도가 낮아져서 그의 몸에 더 많은 부담이 가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심장과 폐, 혈액순환에 더 큰 부담이 가해지며 두통, 어지러움, 피로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결국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산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토맥을 매료시켰습니다. 토맥과 메릭은 최선을 다해 도전했습니다. 그들은 킨쇼퍼 루트를 따라 올라가며 산이 들이닥치는 모든 시련을 견뎌냈습니다. 그들이 올라가는 동안 매서운 바람이 그들의 등을 때렸고 눈더미가 바위로 된 땅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기온은 무려 화씨 영하 4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런 날씨에서는 노출된 피부가 즉시 얼어붙게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오를 때마다 자연과의 싸움이었고 집중력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토맥과 메릭은 겨울산에서 흔히 발생하는 눈사태를 항상 경계해야 했습니다. 이런 등반은 마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눈보라는 평소와 비교도 안 될 만큼 거셌습니다. 등반을 어렵게 하는 모든 요소가 극한에 달했습니다. 피부가 즉시 얼 정도로 낮은 기온과 서 있기 힘든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눈사태를 일으킬 듯 위협하는 눈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상 등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운명은 그들을 외면했습니다. 그들은 해발 18,000피트를 넘긴 직후 되돌아가기로 하는 힘든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들은 기상 조건과 눈사태 위험에 압도당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계속 가기로 결정했다면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등반가들에게는 이것이 안도감이었겠지만 토맥에게는 거절당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산 중 하나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아직 아무도 그 산을 등정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최초가 되겠다는 목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2011-2012 시즌 동안 메릭은 다시 한번 토맥과 함께 했습니다. 이번에는 정상에 오르려는 동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했습니다. 그들은 같은 목표를 시도하고 있던 시모네 모로와 데니스 우르부코와 마주쳤습니다. 이제 토맥은 경쟁을 느꼈습니다. 그의 집착은 점점 커져갔고 내면의 불꽃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해 킨쇼퍼루트의 조건은 도저히 오를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모두가 산을 거의 오르지 못하고 되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적어도 21,600피트까지 조금 더 높이 올랐습니다. 이제 경쟁은 더 치열해졌습니다. 2012년에서 2013년 시즌은 난가 파르밧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더 많은 원정대가 역사적인 첫 겨울 등정을 노렸습니다. 4개의 원정대가 있었고 산의 양쪽에 2팀씩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역사는 반복되었고 이번에는 24,278푸트에서 멈췄습니다. 매번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피로가 들고 경쟁도 더 치열해졌습니다. 그래서 토맥은 다음 시즌에도 도전해야 했습니다. 2013년에서 2014년으로 넘어가는 겨울은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토맥, 메리크, 그리고 폴란드 팀은 루폴벽의 베이스 캠프에서 거의 90일 동안 폭풍과 눈사태가 잦아들기를 기다리며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모네모로, 데니스 아루브코 등 익숙한 얼굴들과 다른 강력한 팀과 함께 같은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눈사태로 인해 후퇴해야 했던 마지막 날까지 겨울을 견뎌냈습니다. 함께 23,600피트까지 올랐습니다. 정상에 닿을 듯 가까웠지만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그는 이제 4번이나 자신의 삶을 뒤로 미뤘습니다. 4번이나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났습니다. 그의 가족, 아이들의 웃음소리, 아내의 사랑, 집, 그리고 친구들. 이 모든 것은 산보다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수년 동안 많은 등반가들이 왜 그가 겨울마다 난가 파르바트로 돌아가는지 의문을 가졌지만 어쩌면 그 답은 바로 눈앞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그가 너무 자주 실패했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그 산에서 추구하던 것이 계속 그를 불러들였고 매 겨울마다 그는 부메랑처럼 산으로 돌아왔습니다. 많은 마을 주민들이 매 시즌마다 그를 환영했습니다. 어느 날 토맥과 마렉은 돈이 너무 부족해서 집으로 돌아갈 비행기표를 사기 위해 모든 소지품과 심지어 겨울 장비까지 팔았습니다. 또 다른 때에는 그는 원정이 끝난 후 파키스탄에 남아 비행기표 값을 벌기 위해 일자리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5번째, 킬러 마운틴 등반 시도에서 토맥은 프랑스 등반가 엘리자베트 리볼과 팀을 이루기로 했습니다. 2014년에서 2015년 시즌 동안 두 사람은 디아미르 벽을 천천히 오르면서 산에서 가장 추웠던 해 중 하나를 용감하게 견뎠습니다. 2008년 엘리자베트는 보조 산소 없이 16일 만에 브로드피크, 가셔브룸 1, 가셔브룸 2를 단독으로 등정했습니다. 엘리자베트는 이전 시즌에도 난가 파르바트에 있었지만 그녀는 그가 했던 것처럼 산을 쫓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짐을 싸고 다시 한번 산에 올랐습니다. 산을 오를수록 한 걸음 한 걸음이 더 위험해졌습니다. 단순히 경사가 가파른 것이 아니라 산이 그들을 막으려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루폴 벽에 마주쳤습니다. 그곳은 15,000피트에 달하는 거대한 단일 암빙벽이었습니다. 이곳을 지나면 그들 위, 주변, 그리고 아래의 모든 경사면이 거대한 눈사태를 일으킬 위험이 있었습니다. 눈이 쌓인 상태가 불안정했습니다. 추위가 너무 심해서 따뜻한 옷을 입고 있어도 손과 발이 저릿저릿하게 마비되었습니다. 모든 역경을 딛고 그들은 등반을 계속해 25,000피트가 넘는 고도에 올랐습니다. 이 순간 토맥은 그것을 느꼈습니다. 올해는 마침내 정상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정상에 매우 가까워졌고 이제 몇천 피트만 더 오르면 됐습니다. 그는 지쳐 있었지만 희망으로 가득 차 자신을 위로 끌어올리며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는 거의 승리의 순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꿈은 또다시 산산조각 났습니다. 가벼운 눈이 갑자기 눈보라로 변해 시야가 몇 피트 앞밖에 안 보였습니다. 거센 바람이 그를 안전 로프에서 떼어낼 듯 위협해 이 시점에서 그들은 포기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가슴이 아프고 위험에 처한 토맥과 엘리자베스는 되돌아섰습니다. 그 해는 토맥에게 기록상으로는 큰 승리였습니다. 그는 난가 파르밧에서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곳까지 올라 개인 최고 기록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사실 거의 20년 전 즈비그니에프 트리무엘이 폴란드 팀을 이끌고 같은 높이까지 오른 이후로 그 누구도 그만큼 높이 오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가까워질수록 실패의 아픔은 더 커졌습니다. 토맥은 영광에 점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너무 가까이 다가가서 영광을 맛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는 자신이 시작한 일을 끝내기 위해 산으로 돌아가는 생각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산은 그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시모네 모로와 그의 팀이 2016년 2월에 처음으로 그 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토맥은 아래에서 자신이 그토록 이루고자 애썼던 꿈을 다른 누군가가 이루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누군가 와서 자신의 꿈을 빼앗아가는 모습을 보는 건 참담했을 것입니다. 그가 사랑한 산은 그가 정상에 오르는 것을 막았지만 다른 등반대에게는 정상까지 무사히 오를 길을 허락했습니다. 토맥은 분명 억울했을 것입니다.
그는 난가 파르바트에 모든 것을 바쳤지만 여전히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겨울에도 정상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모두가 그를 꺾을 거라고 여겼던 일이 오히려 그에게 더 큰 동기가 됐습니다. 5번 실패 후에도 희망을 잃지 않았고 그 시즌에 다시 엘리자베스와 힘을 합쳤습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의 원정 동안 날씨는 매우 혹독했습니다. 그들은 얼어붙는 바람을 뚫고 나아갔지만 해발 25,000피트에서 벽에 부딪혔습니다. 이 지점쯤에서 토맥은 산에서 처음으로 진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때의 상황은 거의 화이트아웃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돌아서게 했냐는 질문에 토맥은 엘리의 차가운 얼굴에서 진짜 두려움을 받던 순간을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계속하면 분명 죽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6번째로 돌아섰습니다. 저라면 3번째 시도 이후에는 다시 도전할 의욕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6번 실패 후 많은 사람들이 토맥이 포기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다음해 난가 파르바트에 나타나지 않았고 일부는 그가 잠시 쉬기로 했다고 했지만 그는 다음 해 대규모 도전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토맥은 마지막으로 히말라야에 돌아왔습니다. 2017년 12월에 그가 도착했을 때 공기는 이미 상쾌했고 두꺼운 겨울눈이 산을 거대한 하얀 담요처럼 덮고 있었습니다. 많은 등반가에겐 악몽이었지만 토맥은 집처럼 편안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다시 그와 함께하며 더 큰 동기부여로 3번째 난가 파르바트에 도전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은 킬러 마운틴의 겨울 등반을 완수한 2번째 팀이 될 수 있을까요? 엘리자베스 라발의 이야기는 이제 토맥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등반에서 엘리자베스의 동기는 정상 등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책임감과 동반자 의식, 그리고 토맥이 살아 돌아오도록 돕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토맥에게서 자유로운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 거대한 봉우리들의 신비로운 매력을 진정 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조산소 없이 겨울의 난가 파르바트 정상에 최초로 오르겠다는 그들의 공동의 야망은 둘 사이에 강한 유대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은 다시 정상에 오르기 위해 모든 것을 쏟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몇 주 동안 산에서 적응하며 두꺼운 눈과 얼음 지형을 통과하는 가장 안전한 경로에 대해 이야기한 후 등반가들에게 상황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들은 극심한 추위와 강한 바람, 거친 지형과 싸웠습니다. 그들은 알파인 스타일로 등반했는데 이는 모든 장비를 직접 들고 다니며 작고 최소한의 캠프를 설치하고 속도와 자립에 집중했다는 뜻입니다. 이 방식은 더 빠르지만 위험도도 높아집니다. 2018년 1월 25일 며칠 동안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올라간 끝에 토맥과 엘리자베스는 정상까지 1000피트도 남지 않은 곳에 도달했습니다. 이때가 그들이 정상에 가장 가까이 다가간 순간이었습니다. 공기는 점점 희박해지고 바람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이전보다 더 오래 걸렸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그것을 느꼈습니다. 이 지점이 바로 이전 모든 시도가 끝났던 곳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번에는 다를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생각도 사라졌고 피로도 사라졌습니다. 정상에 꽂힌 깃대만이 그들 앞에 있었고 너무 가까워서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허락도 없이 그들의 몸을 위로 끌어올렸고 마침내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2018년 1월 25일 엘리자베스는 대략 6시 15분쯤 진정한 정상에 얼음으로 뒤덮인 부츠를 내딛었습니다. 이제 해는 지평선 너머로 지고 기온은 위험할 정도로 낮은 영하 4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토매츠는 조금 뒤처져 있었고 마침내 그가 따라잡았을 때 엘리자베스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예스! 라고 외치며 등반 파트너를 껴안았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겨울에 난가 파르바트에 오른 최초의 여성이 되었고 토매츠는 7년 동안 쫓아온 산 정상에 마침내 섰습니다. 그는 아마도 실제로 정상에 오를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다음엔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토매츠는 안경을 벗었고 엘리자베스는 그의 파란 눈을 뒤덮은 얼음 결정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말이 이어졌습니다. 엘리, 내 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공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엘리, 네 헤드랜턴이 안 보여. 네가 흐릿해. 엘리자베스는 그가 설맹과 동상까지 겪고 있음을 재빨리 알아챘습니다. 그녀도 공황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구조까지 며칠이나 걸릴 것을 알았고 난가 파르바트 정상은 세계에서 가장 외딴 곳 중 하나라 완전히 고립된 곳이었고 그들은 그곳에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정신을 가다듬고 생존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톰에게 손을 잡아 자신의 어깨 위에 올려놓고 그들은 하산을 시작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그녀는 빨리 움직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토맥은 거의 움직이지 못했고 앞도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공포가
시작됐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기침 소리를 듣고 눈 위를 덮은 짙은 붉은 핏자국을 보았습니다.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그가 고산 폐부종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토맥은 말을 멈췄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토맥의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그를 23,884피트까지 데려왔지만 그는 더는 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1월 25일 밤 크레바스에 몸을 숨겼고 점점 심해지는 추위에 얼음에 밀착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그를 옮길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그 너머의 지형은 통과할 수 없었고 억지로 그를 넘기려 한다면 둘 다 목숨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몇 분 동안 엘리자베스는 슬픔, 희망, 비애, 분노 사이에 갇혀 있었습니다. 어떤 선택도 결국 상실로 끝날 것을 알 때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으면 함께 죽고 떠나면 혼자 남게 됩니다. 엘리자베스는 가슴 아픈 결정을 내렸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그를 크레바스에 침낭으로 눕히고 바람과 추위로부터 보호하려고 대부분의 장비를 남겼습니다. 그녀는 도움을 청해 다시 오길 바랐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함께 남으면 둘 다 죽을 수 있어 그녀에겐 가장 힘든 결정 중 하나였습니다. 제 목숨을 구하기 위해 친구를 홀로 남겨두고 죽게 하는 끔찍하고 가슴 아픈 선택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다시는 그들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걸 알면서도 그들의 눈을 바라보며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하는 것.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것이 바로 고산 등반이라는 스포츠이고 가장 중요한 규칙은 언제나 자신을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엘리자베스는 그 후 혼자서 하산을 시작했습니다. 시간과 자연의 힘과의 필사적인 싸움이었죠. 그녀 자신도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탈진과 산소 부족으로 환각을 보기 시작했고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 보였습니다. 심지어 옷을 벗기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극도로 추운 환경에서 이것은 심각한 저체온증의 위험한 증상입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번에 한 걸음씩 내딛는데 집중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토맥을 떠나기 직전에 구조 요청 신호를 보내는데 성공했고 누군가가 그들을 도와주길 바랐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일리치 위성기기를 사용해 남편과 토맥의 아내 그리고 친구인 루도빅 지안비아 씨에게 SOS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토맥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설명하며 도움을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적어도 그들 중 한 명은 무언가를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그들의 상황이 외부에 알려졌고 세계 최고의 고산 등반가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구조작전이 신속하게 시작되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페이지가 개설되었고 폴란드 외교부가 구조 비용을 보장했습니다. 아담 빌레츠키, 데니스 오로브코, 야로스와프 보토르, 피오트르 토말라 등 K2의 첫 겨울 등정을 시도하던 폴란드 정예 등반가 팀이 구조를 돕기 위해 임무를 전환했습니다. 이 영웅들은 헬리콥터로 난가 파르바트에 공수되어 어둠 속에서 등반을 시작했으며 엘리자베스와 토맥을 가둔 것과 같은 혹독한 환경에 맞섰습니다. 단풍이 그들의 옷을 후려치고 두꺼운 눈이 등산로를 덮었습니다. 그들을 산 위로 이끈 것은 반쯤 얼어붙은 밧줄과 헤드램프 불빛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들은 단 한 번도 포기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역경을 딛고 등반가들은 놀라운 속도와 기술로 움직였습니다. 아담과 데니스는 마침내 1월 27일 약 19,700피트 지점에서 엘리자베스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거의 의식을 잃고 심한 동상으로 손을 쓸 수 없었으며 헤드램프 등 장비 없이 이동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약과 따뜻한 벙어리 장갑을 주었습니다. 몇 분 후 엘리자베스는 아담과 데니스에게 토맥의 위급함을 간신히 알렸습니다.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불가능한 선택에 직면했지만 폴란드 등반가들은 가슴 아픈 결정을 내려 엘리자베스의 구조를 우선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그처럼 높은 고도에서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큰 토맥에게 다가가면 자신들까지 위험해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너무 강해서 남자들을 산에서 날려버릴 수도 있었고 기온이 너무 낮아 물이 즉시 얼음으로 변했습니다. 아담과 데니스는 여러 선택 끝에 토맥을 찾으러 더 오르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엘리자베스를 산 아래로 안내하고 눈 덮인 경사면에서 하강하며 도우며 발견 18시간 만에 동료들과 헬리콥터가 있는 캠프원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엘리자베스는 결국 헬리콥터로 병원에 이송되어 동상두상으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행히도 엘리자베스는 절단을 피할 수 있었고 완전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토맥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고 그의 시신은 오늘날까지 난가 파르바트에 남아 있습니다. 토맥 마키에비츠는 7회 동안 같은 산을 오르며 자신을 계속 밀어내는 정상에 도전했습니다. 어떤 이는 집착, 어떤 이는 용기라 부르지만
어쩌면 톰에게 이야기는 더 단순한 것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끝자락에서 살아있음을 느껴야 했던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이고 언젠가 그곳이 자신을 다시는 돌려보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그곳을 향해 걸어갔던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늘 대담하게 용기 있게 살아가세요.